안녕하세요. 10년 전 당신의 오늘 원장 한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면 거상 이야기가 아닌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자가늑연고를 이용한 코성형입니다. 우선 그에 앞서 코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 대개 낮은 코를 높여주는 코 성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재료의 선택은 결과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좋은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술은 수술자의 의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재료라고 하면 얻기가 쉽고 수술할 때 핸들링도 쉽고 부작용이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코 성형에 사용하는 인공재료에는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재료를 자가재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연골, 비중격, 측두근막, 진피, 늑연골 등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몸에서 얻는 물질이 아닌 인공재료, 즉 실리콘, 고어텍스, PC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재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얻거나 채취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중격입니다. 코 속에 있는 비중격은 적당한 두께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콧대, 코끝 구조를 지지하거나 힘을 받는 부위에서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채취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마다 두께와 강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귀연골입니다. 귀연골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도 쉽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콧대나 코끝의 구조를 지지하거나 힘을 받는 부위에 사용하기에는 강도가 약합니다. 따라서 코끝 부분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 때는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엉덩이 근처의 진피 또는 측두근막입니다. 엉덩이 진피는 주로 양쪽 엉덩이 사이에 엉덩이 골에서 채취를 하고요. 측두근막은 측두부에서 채취하는 얇은 막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취는 용이하나 구조나 골격을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피부를 보호하거나 폐임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덮어주거나 그거를 커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흡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늑연골입니다. 늑연골은 갈비뼈에 붙어있는 연골을 지칭하는데요. 각각 12개의 갈비뼈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코 성형에 사용되는 부위는 6번에서 10번 사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6번이나 7번을 사용합니다. 6번은 주로 비교적 짧은 늑연골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요. 7번은 비교적 길고 스트레이트하기 때문에 융비술 시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당한 재료입니다. 늑연골은 견고하고 강도가 좋기 때문에 강한 지지력으로 코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에 필요한 양만큼 채취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단점 또한 명확합니다. 와핑, 즉 뒤틀림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또한 코뼈 부근에서의 유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동, 움직임, 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흡수로 인한 높이의 변화, 통증, 흉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 본인 몸에서 채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 조직과 유사한 재료가 바로 기증늑연골입니다. 기증늑연골은 사체에서 채취해서 방사선 처리를 하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간편하고요.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가늑연골을 채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기흉이나 통증, 흉터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기증늑연골은 자가늑연골에 비해 와핑이 발생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고가이죠. 그리고 제품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염증에 취약하고 강도 또한 떨어집니다. 다음은 인공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흡수가 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이식해서 자리를 잡으면 형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들링도 쉽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이처럼 실리콘 보형물은 여러 장점이 있는 보형물이긴 하지만 역시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보형물 삽입 후에 캡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 구형구축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한번 이식하면 재질 특성상 세균이 보형물에 달라붙어 바이오필름이라는 세균막을 형성해서 항생제를 주입해도 세균막에는 잘 침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나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 또한 어렵습니다. 다음은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는 표면에 미세한 모공들이 있어서 이 모공들 사이로 조직이 파고들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과 단단히 유착이 되죠. 이로 인해 제거할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리콘과 달리 피막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형물 비침 현상이 실리콘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나 고어텍스로 콧대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에 변화가 생기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음 PCL입니다. PCL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세포가 지지체 내부로 이동해서 구조를 튼튼하게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수 분해가 돼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PCL은 몸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착이 됐던 조직들이 그 구조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코 성형 시에 주로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가지 재료가 완벽하거나 장점만 가지고 있는 재료는 없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려하고 가장 적당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이죠. 따라서 수술 전에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재료가 나한테 가장 적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